안녕하세요. 꿀잼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장이 엄청난 폭락을 했죠. 미국도 이제 M7이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특히 테슬라 마이너스 12%, 엔비디아 마이너스 7% 가까이 떨어지면서 어제 미국 대다수 종목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옵션 쪽도 굉장히 크게 박살이 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장도 아침에 일어나서 솔직히 이거 키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저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저렇게 부러지면 한국장은 배로 부러지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당분간 하락 추세를 변환하려면 미국장이 크게 회복을 하던가 상승장으로 추세를 돌려야 가능한데 지금 리포트들을 좀 읽어보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약간 잔치가 끝난 듯한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대금 굉장히 크게 실린 하락이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많이 실렸지만 코스피 코스닥 거의 대부분 종목 다 하락을 했고요. 제일 충격적인 거는 하이닉스였습니다. 사실 오늘 하이닉스랑 LS 일렉트릭 실적이 있었는데 둘 다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실적 좋으면 한국장은 원래 하락을 했어가지고 어 그게 맞긴 한데 SK 하이닉스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흑자 전환에다가 매출도 굉장히 괜찮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마법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선반영 나왔고요. LS 일렉트릭은 사람들이 HD 현대 일렉트릭급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그대로 꼬꾸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도 많이 떨어지긴 했고 결국 오늘 이 지수가 하락으로 하는 이유가 대형주들이 오늘 많이 무너졌습니다. 대형주가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부러지면서 시장 전체 박살이 났고요. 살아남은 종목이 몇 없습니다. 테슬라도 2차 전지도 굉장히 부러질 줄 알았는데 2차 전지는 의외로 오늘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종목은 거의 뭐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티몬 Q10 회사죠. 티몬이라는 UMF 쪽에 이제 대금 정산 미지급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피해 규모액을 지금 뉴스로만 봤었을 때는 6조인데 6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불어나는 속도가 하루마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조에서 6조까지 3일도 안 돼서 불어나는 걸 봐서는 지금 피해 집계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듯한 모습이고 피지사나 대형 현금 유보금이 좀 있는 회사들은 빠르게 손절하는 걸 봐서는 회복 불능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본 잠식된 지 오래된 것 같고 아마 쿠팡처럼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는 없으니 결국 이 현금이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은 회사가 박살이 나게 됐죠.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좋은 얘긴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력이 안 되고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가 무리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다 터지는 것. 결국 저런 기업이 잘 되면은 나중에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런 불량 기업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무리한 대출로 무리한 사업을 하는 이런 레버리지를 너무 자기 덩치에 맞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금리 인상의 좋은 점이긴 하지만 당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 원래 약했지만 오늘 저 사건 이후로 굉장히 확실하게 부러지는 현상들 나올 것 같고
연쇄 부도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정부에서 지금 세금을 최대한 안 쓰는 기조로 가는 것 같은데, 이미 강원랜드 때 부동산 PF 때도 굉장히 크게 돈을 많이 썼고,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지금 세수도 사실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어, 결국 또 돈을 풀어야 이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면은 해결 안 하고 그냥 지금 저기 관련된 사람들 판매자랑 소상공인을 다 죽이는 것 이거 선택지인데 정부는 그동안 해온 업보가 있어서 아마 진퇴양난에 빠질 것 같습니다. 돈을 풀어도 문제고 사실 돈을 풀면은 추후에 다른 모든 국민들이 저 고통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나 아마 판매자 쪽인 것 같은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마 그런 소상공인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저러면 대출 은행 쪽에 좀 지급 이제 대출 이자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수치가 올라가면 결국 그건 부동산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피해 금액 규모가 크지 않다면 좀 빠르게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1조 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들을 다 공짜로 구해주는 건 그것도 또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고 여튼 일단 장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를 하지 않고 손절할 수 있는 건 손절하고 미국 장이 다시 회복하거나 크게 상승할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형태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캐나다 쪽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가 맞는 것 같고 미국 장이 지금 저렇게 하락하는 이유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에서 살아남는 걸 목표로 합시다.